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하면 꼭 따라붙는 말이 이제 최저치, 이 취임 후 최저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제 MBS도 그랬고 오늘 갤럽도 44% 나왔습니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가 46. 이거는 최저치이기도 하면서 첫 번째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졌어요. 부정이 더 높은 숫자가 나왔는데 너무 데드크로스까지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가장 큰 이유는 전 당이 약간 분열된 양상. 그게 그러니까 이제 당의 모습 때문에. 네, 당의 모습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2월달에 합당 이거 하자라고 거기서부터 저는 이게 촉발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선거 이제 그런 형태로 치러졌고 평택 선거는 평택만의 선거도 아니었고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선거가 돼버렸고 그 과정에서 분열 양상이 보여졌고 지금 그게 이제 전당대회까지 3차전까지 이제 오는 그 과정 이 모든 것들이 다 결합된 것이 아닌가. 근데 그 중간에 뭐 주식 문제나 부동산 문제나 아니면 뭐 검찰 개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게 든든하게 좀 뒷받침되기가 어려웠던 상황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현안들이 또 전혀 득이 안 됐었다. 노영희 변호사는 이 지지율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되게 우려스럽게 보는데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 올릴 거라고 당대표 누가 되든지 간에 그렇죠. 각자들이 최소 10%들은 얘기하고 계시니까 좀 기다려 봅니다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부동산 정책이 서울이나 이쪽에서는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전체적으로 지금 긍정평가 뭐 40몇 %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 서울에서의 이 체감하는 그런 그 여론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어떤 데서는 29%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 부동산 정책이 생각보다 이렇게 정말 어려운 정책이구나를 이제 알 수도 있고 좀 대통령이 국무위원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도 조금 우리들이 기대했던 모습하고 다른 모습들이 또 지금 보여주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대통령께서 이 당대표가 같이 협업해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의 마음을 좀 아울러줬으면 좋겠어요. 난 특히 1가구 1주택 그거는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너무 비거지 1가구 1주택 너무하고 그다음에 부부가 공동명의했다고 해서 사실은 그걸 가지고서 다주택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대통령도 부부 공동명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해를 받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오늘 슈퍼챗 좋네요. 이영준님 뉴스라이브에서 보기 힘든 빨간 딱지가 10만 슈퍼챗 딜레이 10만 원. 노영희 변호사님 격하게 응원합니다. 이영준님이 보내주셨고 노영희 TV에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력 있어. 이분은 강성필 카리스마 있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 난 노영희 언니를 응원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던 소신을 가지고 저 응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 싸게 변호해 주세요. 알았어요. 그냥 해줄게 내가. 이거 박진대 10,000원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해줄게. 여러분 뭐 송사 있는 분들은 슈퍼챗 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지지율 하락은 사실은 그 대중 정치인이 지지율 신경 안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이 하락되는 것은 이제 반전시키기 위한 또 청와대 차원에서의 노력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돌파구를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세부적인 것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누렸던 비교 우위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불호가 강했던 정치인이잖아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1년 동안 일은 잘하네, 일 잘하네 이런 거였는데 급격하게 그 이미지가 좀 이제 말하자면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개별적 사실 어떤 특정한 정책 부동산은 좀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정책 이슈로 지지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원래 보통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 이미지, 그러니까 인상이 달라졌다라는 게 굉장히 큰 거고.
민주당이 누리는 비교 우위는 뭐냐면 민주당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저쪽보단 낫네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것도 인정해야죠. 예, 전당대회 시작하면서부터 저쪽이나 이쪽이나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던 일을 잘한다는 이미지가 손상되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노출되자 덜 노출되던 국민의힘만 막 저도 우당탕탕한다 이런 거였는데 네. 노출되면서 이게 동시에 이제 작용을 한 건데 그러면 뭐 그 두 가지가 개선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래 이제 집권 1년 차에 쭉 드라이브를 걸 때 보였던 어떤 유능함 이런 거가 좀 회복되는 모습. 실제로 어떤 부동산 정책을 쓰는 게 유능한 거냐 뭐 이런 것보다도 이거가 되겠네. 예. 책임 일을 성의 있게 하네. 뭘 하네. 뭐 이런 거가 회복되는 거랑 당이 어쨌든 8월 18일 날 정비가 되면 그때부터는 어쨌든 뭐 배구에서 리베로처럼 모든 공을 우리가 받는다. 이런 자세로 덤벼야 되는데 지금 한두 달 동안은 우리는 형사소송법만 받을 거야. 우리는 1투표제만 받을 1인 네. 1투표제만 받을 거야. 이런 자세로 나머지 공들을 다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작동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뉴스가 어떻게 유권자들이나 이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생각해 보면 지지율이 한참 고공행진할 때는 코스피 자체가 좋았어요. 그렇죠. 그것도 크죠. 예, 그런 것들이 뭐냐면 숫자로 나오거나 내 생활에 뭔가 내 주머니가 갑자기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는 뭔가 나한테 득이 되는 건 없는데 뉴스에서는 계속 불편한 얘기들만 나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지율로 연결이 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 있었으면 한다라는 바람들도 많이들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야권의 중진 의원들하고 골프 회동이 있었다. 뭐 그러니까 전반기 국회 부의장 주호영 그리고 지금 국회 부의장 박덕흠 그리고 국회의장인 조정식 의원 등과 골프 회동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골프 회동도 회동인데 이 과정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언급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건 개헌이고 이 권력구조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데 청와대가 또 입장을 바로 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등 특정한 것을 지칭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라는 언급도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얘기가 언급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노영희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이 타임에 이거 언급 안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소 취소도 마찬가지고 좀 오해할 수 있는 빌미를 자꾸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키워드로만 봤을 때.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식으로 누구든지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뭐라고 말할지 뻔하고 그 본의가 왜곡되게 사람들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큰데 지금 꼭 이 타임에 이 말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지금 뭐 오늘 내일 당장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하필이면 이런 얘기를 지금 이번 타임에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되게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게 되면 야 너의 속마음은 그랬구나. 너는 진짜 이걸 하고 싶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실제 대통령이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게다가 지금 이번에 그 국민의힘의 의원들하고 같이 골프 친 것도 이게 구조적 다수 만들려고 네가 저쪽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이러는 거지 우리 쪽 사람들 다 버리고 이 얘기 지금 사실 또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너무 순진하신 건지 아니면 정책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지 뭔가 그냥 한번 계속 해서 얻어맞고서 다시 한번 딱 일어나 보자 뭐 이런 상황인 건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김한 기자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게 대통령이 지금 이 타이밍에 언급한 건지 골프 회동이 정확히 언제 있었는 건지 이런 거는 사실 기사에서 좀 보기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기사가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네. 이런 타이밍을 언론에서 조율하기도 합니까? 아니 언론은 조율 못하죠. 그게 아마 같이 친 사람 쪽에서 나왔겠죠. 대통령 일정 기본적으로 비용 계고 더더군다나 이게 한 2달 전에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6월하고 7월에 쳤다는 거잖아요. 신성범 의원이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있었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골프 안 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 나왔다라는 건 이쪽에서 청와대 쪽은 아닌 것 같고 청와대가 오늘 부랴부랴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한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친 쪽에서 아마 얘기가 나왔을 거고 그래서 뭐 오늘 지금 언급한 이름 외에도 뭐 김태우 의원도 쳤다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는 아마 이제 그런 쪽의 소스일 것 같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도학장 뭐 만날 수 있지 뭐 이런 건데 이제 워낙 지금 진영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의 그러니까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타이밍에 이 뉴스가 던져진 게 아니어서 더 설왕설래가 많은데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를 두려면 그러니까 조은현이랑 이창호 정도가 바둑을 줄 때 한 수를 두면 이 수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한 2학년 정도 더 오목 들어온 사람들인데 여기다 술을 술을 더 버리면 아이씨 이거 왜 줬어요? 나 이렇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레벨이 달라요.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선의를 갖고 만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개헌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해버리면 이쪽에서 이걸 소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현안 자체를 해석하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부분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정무적 기획, 정무적 판단일 텐데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너무 저쪽을 이제 말하자면 선의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취지에서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언급을 좀 얘기하자면 공소 취소에 목숨 건 대통령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 재개 생각하면 겁나겠지? 나한테는 골프 치자는 소리도 안 하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내놨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제1야당 대표의 수준이 이렇다는 그러니까 거고. 이렇게 받아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87년 헌법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고 있고 단임대 대통령의 폐해가 너무나 깊고 그 과정에서 양당이 이렇게 진영적으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게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니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거를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의 수준이 이렇게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받으면 민주당 지지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 화가 저쪽을 향하기도 하지만 아 대통령 왜 이러냐 이렇게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당대회 국면에서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좀 우려스러운 일이죠. 아니,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우리가 뭐 이렇게 여당 대표의 그릇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2년 차에 여당 대표는 이래야 된다. 혹시로 품도 더 넓고 대통령 혹시 못하더라도 국회에서 뭔가 조율해낼 수 있는 능력, 역량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 앞으로 이러한 모습이 지지층으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리더십을 가지려면 이런 일들을 여당에서 해야 된다 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반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역할을 지금 하는 건데 이 보도 맥락을 보면 이게 7월 4일인가 뭐 무슨 골프를 쳤다고 하는데 김태호 의원이 개헌 문제에 관해서는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가 개헌론자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 이걸 내가 하고 싶어도 이건 내가 할 수가 없는 거고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다.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를 대통령이 먼저 꺼낸 줄 알고 막 기자들이 막 하니까 김태호 의원이 자기가 개헌론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통령 만나고 무슨 골프 치고 왔다고 하면 지지층들로부터 엄청나게 비판을 받을 거니까 자기가 먼저 이걸 물어봤고 내가 이거를 대통령의 이런 워딩을 따갖고 왔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마치 이제 이게 대통령이 뭔가를 그런 식으로 흘린 것처럼 이게 된 건데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맥락을 지금 이제 이동학 전 최고가 얘기를 해준 거고 이런 부분들까지 근데 제대로 전파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받은 내용도 보면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김태현이 오늘 지금 이동학 최고가 설명한 것처럼 그 자리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이 골프를 친 분들은 아마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까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들끼리는 정치적인 어떤 포석과 수, 이해 뭐 이런 거가 된 건데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제 말한 대로 이 당의 대표가 이 수준이어서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아니 밥 먹자고 해도 안 오시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올림픽 공원하느라고 바빠갖고 지금 어디 갈 수가 없다고. 밥을 올림픽 공원에서 먹어야 되나? 도시락 미팅으로? 뭐 이게 나름대로의 솔루션들을 다들 재명아 나랑 싸우자 이런 거 들고 있는데 무슨 여기다 개헌 이런 걸 얘기하냐고요. 그 글러브를 갖고 가는 거지. 조용히 글러브를 갖고 가는 거지. 이런 상황들이 좀 웃프죠 사실. 웃픈 상황이고 이 뭐 개헌 관련된 이슈는 이런 식으로 소비하고 말 것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정작 해야 될 개헌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라는 걱정들도 생기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